수시 준비하는데 자기 등급만 알아요. 백분위 하나도 몰라요.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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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나왔으니까 얘는 안정적,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4등급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현선생입니다. 오늘은 고3 입시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9월 모의고사 끝나면 바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수능에서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이거를 좀 예상해야 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정말 내 수능 성적, 수능 등급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상해야 된다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장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수능 등급, 내 수능 성적을 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예상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수능 등급 예측에 최선을 하라고 썼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가장 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1차 관문입니다. 수능 최저가.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내신, 3년 동안 좋은 내신을 받느라, 그죠? 정말 2년 반 동안 노력을 했고, 좋은 생기부를 준비하느라 정말 노력을 했어도, 이거는 2차입니다. 첫 번째 수능을 쳐서, 수능 등급을 딱 보고, 내가 수능 최저 조건을 못 맞추면 이거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게 수시 단계, 수시 원서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적정을 쓸 거냐, 안정을 쓸 거냐, 안정을 몇 개 쓸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수능 치기 전이잖아요. 내가 도대체 등급을 몇 등급을 딸 수 있는지 그거 예상하는 게 이거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1차 관문이기 때문에 1차 관문을 통과하는데 예측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충 그죠? 6월, 9월 모의고사에 어떻게 나왔으니까 수능도 그냥 그렇게 예측하지. 아니면 6, 9 이 정도 나왔는데 3, 5, 7도 이 정도 나왔으니까 수능에서 이 정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측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란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예측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는. 예측할 때 뭔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횟수로 대충 보는 건 고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 고려하냐? 그럼 고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제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고려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죠? 첫 번째는 고려할 수 없는 것, 이제 컨디션입니다. 당일 컨디션. 컨디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컨디션은, 컨디션이 좋아서 평소 실력이 나올 거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려갈 거야. 이런 거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당일 컨디션은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려를 조금 해볼 수 있겠다. 조금은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성적의 추세. 근데 성적의 추세도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승 추세면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락 추세다. 내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수능을 훨씬 못 칠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하락 추세를 고려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세도 사실은 거의 반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어떤 한 추세만 추종해서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뭐 세모, 추세를 좀 반영한다고 하면 세모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X표에 가까운 세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고려할 수 있냐?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을 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수생, N수생, N수생의 영향을 따질 수 있는데 이 영향은 저는 확실하게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수생을 여기서 옮겨서 쓰면 N수생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혹은 왜 고려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N수생은 매년 비슷한 비율 총 응시생 대비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의 비율이 매년 비슷하게 응시하거나 약간씩 증가해 왔습니다. 20%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30%대에 올라와 있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가 추세는 이거는 반영할 수 있잖아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그래서 N수생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응시를 합니다. 근데 인원만 그렇게 응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 친구들의 영향력을. 근데 이 N수생들이 비슷한 성적대라는 겁니다.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매년 비슷한 비율로 응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수능 등급을 예측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교육과정 평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잘 분석해 보면 N수생들은 국어, 수학 기준으로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분석해 보면 국어, 수학 기준으로 60% N수생을 100 잡았을 때 60명이 4등급 안에 있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그리고 80%의 학생이 N수생들이 5등급 안에 있습니다. 실력이 좋다는 말이죠. 실력이 좋다는 말이에요. 실력이 좋기 때문에 얘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좋기 때문에 얘들을 확실하게 고려해야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이 친구들 때문에 N수생들 때문에 밀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에서 대부분 성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고3의 경우에 모의고사 성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참고해서 수시 원서를 써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6월, 9월 모의고사를 참고는 하지만 사실 6월, 9월 모의고사도 성적이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고3들은. 자료를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3월, 5월, 7월에는 N수생이 0명 응시하고 이거는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 대수능 모의고사인 6월, 9월에는 일부만 참여합니다. 일부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응시하는 학생들과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들의 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 최근 3년간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N수생은 45에서 54인데 최근 보면 한 46%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6%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성적도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고3의 성적을 떨어뜨렸지만 왜냐하면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아직 6월 모의고사도 덜 떨어진 성적이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9월 모의고사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볼 때
56%에서 57%의 N수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9월 모의고사에는 조금 더 응시를 해서 성적이 고3 성적은 조금 더 떨어지겠죠. 9월 모의고사에서. 근데 아직 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아직 응시하지 않은 40%의 N수생들이 있으니까. 수능에 쑥 들어오니까. 그 친구들 때문에 성적은 평균적으로 제가 누구는 올랐어요. 누구는 내려갔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성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적이 9월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만 가지고 이렇게 성적을 예측하는 것에도 오류가 좀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40%나 응시하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9월 모의고사 성적은 있잖아요. 가채점이죠. 가채점인데 가채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적대는 9월 모의고사 등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 등급이 3, 5, 7보다는 수능 성적에 가깝긴 하지만 여전히 오류가 있고 당연히 3, 5, 7은 오류가 더 많죠. 자, 그러면 좀 지우고 제가 수능 등급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광고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만든 시스템을 제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름은 Simul X인데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 등급 예측 시뮬레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3, 5, 7월 모의고사는 고3만 응시하고 6월, 9월 모의고사는 고3 더하기 N수생. N수생에는 검정고시 포함입니다. N수생 일부가 응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많이 참고해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접근 방법을 다르게 봤습니다. 고3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357 모의고사에도 열심히 응시해서 시험을 쳤을 테기 때문에 이 고3만 응시한 357 모의고사도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357 모의고사도 N수생만 없다 뿐이지 1등부터 그죠? 1등부터 뭐 30만 등까지는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에는 의미가 있고 100분위에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100분위에 N수생의 영향 우리가 여기에도 고려하고 여기에도 하려고 하는 게 N수생의 영향이 뭐였냐면 같은 비율로 매년 같은 비율의 학생이 비슷한 성적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등급인의 60%, 5등급인의 80%의 학생이 응시하기 때문에 이 성적을 그죠? 여기에는 100% 고려하면 이 고3 357 등급에서 어느 정도 아래로 밀릴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6월, 9월 성적에는 응시하지 않은 50%, 40%, 6월에는 50%, 40%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에는 40%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을 여기에다가 반영하면 영향력을 반영하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될지 하락폭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100분위 를 계산해서 100분위에 따라 등급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100분위로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357 모의고사 성적의 등급만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더라고요. 학생들이 수시 준비하는데 자기 등급만 알아요. 100분이 하나도 몰라요. 고3 학생들도 왜 신경을 안 쓰는지 100분이 물어보면 다 몰라요. 등급은 몇 월 모의고사 몇 등급 받았어요. 등급은 아는데 100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N수생 때문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100분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3, 5, 6, 7 국어 성적인데 예를 들어서 3월에는 81, 100분위 말씀드리는 겁니다. 5월에는 82, 6월에는 좀 떨어져서 79, 7월에는 또 N수생이 안 치니까 83, 이렇게 만약에 100분위를 받았는데 이게 몽땅 다 3등급이에요. 그죠? 3등급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얘는 4등급입니다. 수능 등급을 예측할 때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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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나왔으니까 얘는 안정적 3등급이야. 이렇게 하고 3등급을 예측하는 순간 수능에서 4등급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4등급인 거예요. 수능 치면 4등급 나오겠구나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는 4등급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컨설팅에서 주는 답일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그러니까 성적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뮬 X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얘는 탐구는 예측하지 않아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지금 고1 학생들부터는 탐구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학년 내년까지는 국어, 수학만 등급을 예측합니다. 근데 두 과목만 똑바로 예측해도 그죠? 합격 불합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럼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한 5등급 이내라고 하면 아직 9월 모의고사 안 쳤지만 이 영상이 아마 9월 모의고사 치기 전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3, 5, 7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과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까지 성적표를 펼쳐놓고 9월 아직 안 쳤으니까 이렇게 4장의 성적표를 펼쳐놓고 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 등급의 여유를 조금 두고 말씀을 드리면 등급의 중간 예를 들어서 77이 3등급이고 89가 89 이하 89 미만에서 79 이상이잖아요. 이 사이면 83을 기준으로 잡으면 중간 정도 됩니다. 89에서 77 빼면 6이죠? 그죠? 그러면 77에다 6 더하면 83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4등급, 5등급 정도, 5등급엔 여유가 조금 더 생기긴 하는데 대략 이렇게 등급 전체 이 폭의 중간 100분위보다 위쪽에 있었으면 357, 69를 보시고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하려면 이 폭의 중간 성적보다 위쪽에 있으면 이거 떨어져도 등급이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수능 등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급 개수만 따져본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예측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어떤 100분위 예측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만든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3 학생들 수능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수능 등급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상해 보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정말 내신 성적 생기부를 정말 써먹으려면 첫 번째 관문인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시 원서 쓰기 전에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파이팅!